6월 6일 월요일 아침 라이브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이 바로 현충일인데요. 이 주변에서 태극기 개양하는 모습도 많이 보면서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꼭 다들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많이들 이미 현충일에 대해서 공휴일이다.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부모님들 말이죠. 예, 우리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 저기 우리 자녀들한테 오늘 현충일이 어떤 날이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오늘은 좀 경건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산교육이에요. 그렇죠. 나라의 소중함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월요일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집 책벌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인 거예요? 책벌레.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약간 부러운 우리 아들, 딸 책만 읽어요. 책벌레예요. 어. 그래서 고민이야. 이런 사람. 아니, 본인이 부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조금 부럽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꽈서 들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책을 읽어본 적이 뭔가 없어. 속사연이 있겠지. 그렇죠. 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오늘은요, 진짜로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읽는 그런 책벌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을 갉아먹고, 시간을 갉아먹고, 나의 사회성을 갉아먹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의 책벌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진짜로 책을 갉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요? 책 모서리 실제로요? 같은 거를요, 이빨로 갉아먹는 애들도 있고요. 책장 끝을 끊임없이 만져서 이렇게 입에 넣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갉아먹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 그거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오늘은? 노트 이렇게 끝에 이렇게 씹잖아요. 무슨 맛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씹고. 예. 어렸을 때 그랬는데. 왠지 맛을 알 것 같아. 아니, 이게 종철 씨 여기 맨날 이게 왜 이렇게 뭉그러져 있나 했더니 혼자 그거 먹고 놀았구나. 자, 오늘 사연도 나름대로 어머님의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사연이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고 나서 어머님들이 공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대화 나눌 댓글창 열어볼게요. 열려라 댓글. 자.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특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솔루션들 많이 남겨주시는 우리 고객님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고객님 그러면서 다 챙겨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글 남겨주세요. 네, 우리 고객님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집 책벌레 오늘 사연 이지 씨가 읽어주실 거예요. 네, 부산 남구에서 김지인 님이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10살 책벌레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요, 24시간 책을 끼고 살아요. 앉으나 서나 책, 밥 먹을 때도 책, 심지어 옷 갈아입을 때도 옆에 펼쳐놓은 책에 정신이 팔려서 옷을 거꾸로 입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뭐 세상에는 속옷을 2장씩 겹쳐 입은 적도 있으니까 오죽하면 집에 있는 책은 뭐 다 읽은 지 오래됐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마저 다 읽었습니다. 하루 평균 독서량 궁금하시죠? 20권 이상이나 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이게 대체 왜 고민일까요?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보고 와 공부 엄청 잘하겠구나 생각하셨죠? 근데 사실 학교 성적은 그닥 좋지 않아요. 학부모 상담 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수업 시간에 애가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영 집중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들 수업 시간 대체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저기 수업 집중은 하나도 안 되고 내가 다음에 수업 끝나면 뭐를 읽을까 고민하고 있었지. 사실 뭐 책이라도 읽는 게 어디냐 싶어서 놔두려고 했는데 요즘 더 큰 고민이 생긴 게 아들이 친한 친구는커녕 3년째 반 친구들 이름을 아예 몰라요. 아, 정말요? 쉬는 시간에도 책만 보고 친구와 같이 놀 때도 책 이야기만 하니까 또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도 재미없다면서 집에 휙 가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아들 제발 소원인데 오늘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 가서 제발 조금만 놀다 가라. 조금만. 놀이터는 정말 재미가 없더군. 역시 책을 읽는 게 최고야. 난 지금서부터 계속 책을 읽겠어. 어떻게 책만 보는 우리 아이 어떡하면 네. 좋을까요? 책만 보는. 책만 보는 게 거.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지금 굉장히 부럽다. 책을 안 읽는 우리 아이에 비교하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이들 사연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아까 전에 뭐 집에서도 책, 어디 가서도 책, 누워서도 책, 밥 먹으면서 책, 여기까지는 사실 조금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이게 책이라서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반응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네. 사실 얘가 책이 말고 다른 게 손에 쥐어져 있다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면 네. 얘기가 이건 달라지죠. 중독이라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책도 책 나름인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글자 있는 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읽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뭐 이런 네. 얘기들 만약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아이가 그쵸. 만화책을 하루에 오. 20권 읽어.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은 책인데도 다르게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아이가 다른 것보다도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죠. 거기다가 친구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좀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뭐 문제가 이거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 저희가 이 그렇죠. 사연을 소개하겠죠. 네, 네. 네, 문제가 없으면 칭찬하고 아이야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오늘 어머님의 네.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머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김지은 어머님이신데요. 부산 오늘 날씨 어때요, 어머님? 좀 흐린데요. 아, 부산은 또 흐리군요. 어. 오히려 또 놀기는 또 괜찮은 네. 날씨기는 한데. 자, 어머님, 우리 아들이 지금 10살이에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책 읽기에 푹 빠진 게 몇 살 때부터인가요? 6살 때부터 혼자서 적으로 읽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하루에 거의 20권 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적으로 책을 잘 읽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그냥 넘기면서 글자만 읽는 건 아닌지, 내용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처음 읽을 때는 정말 그냥 대충 네. 그림만 보는 것 같은데 같은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어서 나중에 물어보면은 아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독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혹시 부모님들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네. 책을 끼고 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가 닮은 건 아닌가, 보고 배운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엄마가 살짝 웃더라고. 책을 끼고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실룩실룩실룩. 네. 아닌데. 아, 그건 아니세요. 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요, 책 읽는 거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뭐 취미 활동?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관심사? 지도 그리는 거 좋아하고 지도요. 지도. 그리고 또 뭐? 딱히 책 말고 다른 거는 특별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네네. 그러면 어머님은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책은 계속 읽고 읽는 건 좋아요? 책 읽는 건?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놀았으면. 책을 잘 읽으면서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놀 수 있는 네. 그렇게 두루두루 다 갖췄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어머니 마음이신 거죠? 네. 아니, 어머님 웃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다 똑같죠. 그쵸. 뭐. 네. 너무 잘 노는 애들은 어머님은요, 또 잘 놀면서도 책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어머님의 그 마음처럼 어머님의 바람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머님 고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자, 오늘 아무래도 아이도 그렇고 아버님도 옆에 같이 계실 테니까 저희가 좀 해결책을 말씀드려다 보면 잘 또 그러네요. 좋은 방법이 아니, 나올 수 엄마도 있을 것 그러잖아요. 같아요. 근데 그래도 책을 읽는 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누구나 어떤 부모님이든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가 네. 아니라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거는 다 보기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바라는 책을 마음인 얼마나 거죠. 읽어요? 저요? 네. 얼마 읽을 것 같은데요? 좀 당황하는 나는 기색이- 의외로 종철 씨가 네. 책을 네. 정말로 많이 읽을 것 같다고 네. 생각했는데 예. 눈을 껌뻑하는 거 보니까 예. 아닌가 보다. 그렇지. 네, 아니네요. 저는 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아, 전혀? 그래요? 전혀 안 읽어요. 핸드폰 요즘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인터넷 보잖아요. 인터넷 신문. 인터넷 기사도 보고. 예. 네.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예 안 기사도 봐요? 안 봐요? 예, 거의 안 봐요. 그럼 뭘 봐요? 저는 동영상, 아, 동영상 주로 보죠. 맞아, 맞아. 영상으로 이제, 아니 글자를 싫어하는구나. 그치, 글자. 뉴스를 보지. 아, 차라리 뉴스를 사람이 보지. 말을 하는. 예, 뉴스를 보지. 이렇게 글을 읽지 않는 거죠. 글로는. 지금 제가요 네. 대기실에서 나올 때 보니까요 혼자만 대본을 두고 왔더라고. 우리 그렇죠. 예. 다 들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다 뭘 적었냐면, 네. 그림 그려놨어, 그냥. 본인 그림 항상 그려놔요. 본인 옥동자 그림. 그림. 옥동자 그림을. 그림을 그러니까 잘 그린다. 글을 이렇게 읽고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니, 이지 씨는 어떠세요? 저는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완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보는 편이긴 한데 어른들 책은 좀 양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5분 책 읽기를 아이들이랑 계속 하거든요. 네. 그럼 한 세네 권씩은 하루에 꾸준히 읽긴 읽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선생님도 책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좀 들으면 약간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네. 정말 저는
그게 취미죠. 스트레스 해소방 거예요. 책 읽고 저도요. 글 쓰고 하는 게. 책 읽고 곡 쓰는 네. 거. 저는 책만 읽는 것만, 글 쓰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 다 문과만 있네. 아, 아니 불편하다. 왜 이과? 다 문과네. 아, 이과라도 약간 문과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문과야. 네, 근데 최근에 이 소설가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가 네. 메르커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독서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독서 실태를 보면 네. 조금 좀 씁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독서량을 봤더니 초등학생이 70권, 그리고 초등학생 이런 건. 중학생이 19권, 와. 고등학생은 9권.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도 채 안 읽는 그러네요. 거죠. 성인도 9권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책을 안 읽는 편인 거죠. 안 읽네. 안 읽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양반들 안 읽는 건데, 이거보다 더 안 읽으니까 나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사연 속 아이는 하루에 20권을 보니까 한 달이면 몇 권이요? 600권. 60권이겠지. 아, 600권이죠, 600권. 내가 왜 계산이 안 60권이면 되지? 3일이면 돼. 이 형, 문과 맞네. 계산이 안 돼. 계산은 안 돼. 그러니까 진땀 난다. 600권이잖아요. 그러면 보자. 1년이면 7,200권이라고 해요. 애가 7,200권의 책을 보는데 그것도 새 책으로. 잠깐만, 네. 근데 10살에 1년에 7,2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좀 이렇게 과하게 읽는 건 아닐까 싶은데, 계산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확 그러네요. 와닿네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는요. 뭐 500권을 읽느냐, 7,200권을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은요. 24시간의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책을 읽는 건 좋은 일이죠. 책만 읽는 건 곤란하죠. 왜냐하면 되죠. 책 이외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배분을 못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아까 종철 씨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 맞아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게임, 뭐 네. 만화책, TV만 계속 TV, 보고. 뭐 웹툰 네. 그러면 부모들이면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근데 책이라는 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건 좋은 좋은 거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렇지. 네.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지나친 거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미디어 이런 거 얘기할 때 과도한 몰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아이도 지금 책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옷을 입을 또 대충 입고 거꾸로도 왜 입고 뒤에 단추가 달려있더래요. 진짜 뭐, 사진을 네. 보니까 사진 보셨잖아요. 완전 뒤집어서 네네네. 입어갖고. 그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넥타이가 뒤에 가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데 네.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보는 아주 홍수처럼 우리한테 몰려드는데요. 네. 사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면 입력시킬 건 입력시키고 필터할 건 필터를 해줘야 돼요. 네. 걸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정보를 해석해서 마지막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걸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정보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해 하지 공부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고 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러이러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발전에 의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 무조건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은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 과정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보의 처리 과정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존중,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일맥상통해서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리지만 정보만을 찾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어떤 글자, 문자, 네. 텍스트라고 하죠. 네네. 그거에만 몰입돼서 그것만 아이라는 그릇 안에 막 집어넣는 거죠.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쑤셔 넣는 거예요. 네네. 막 쑤셔 넣는 거지.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의 경주를 읽고 났을 때 이게 된 그 줄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동화가 주는 교훈도 중요하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네, 했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이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해야 되는 건데 네. 얘가 그 부분을 간과한다면 사실은 이 텍스트 내지 문자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책에 의해서 1차 사고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1차 사고는 그냥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가지고
더 추론, 개념의 생각을 한다든가 더 확장을 시켜서 인간 삶에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다든가 하는 2차 사고로까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아이가 좀 넘어야 될 숙제가 많다고 보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배분과 가장 중요한 우선순서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사회성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짝의 이름이라든가 그 반 친구들은 한 2, 3개월 지나면 되게 이름을 알고 되죠.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무심한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서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한 배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책을 들고 막 외우는 거를 네네. 거의 외우는 수준인데 뭐 이걸 그렇게 꼭 좋은 일이라 할 수가 없죠. 네. 또 아까 어머니 전화 통화에서 얘가 지도 그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좋아한다고. 많다고 네.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얘는 보면 시각적 문자에 굉장히 아마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지하철 노선표를 그린다든가 지하철 네. 노선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요 부산에 사는 아이인데요. 부산부터 저를 만나러 오는 동안에 고속도로를 똑같이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무슨 엑시트가 어디에 있고 네. 그 옆에 뭐가 있고 하는 거 휴게소가 똑같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사실 그렇지만 그게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는 잘 해석, 처리, 네. 그것의 확장, 개념, 추론, 그다음에 인간 생활에 적용, 그것을 토대로 호기심을 갖고 더 발달시키고 창의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정보의 처리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정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보를 처리하려면 그릇이 단단해야 돼요. 그릇 안에 넣어주는 이 음식이라고 보면 되고 정부는 이 음식을 잘 다루어내려면 뜨거운 음식이 와도 그릇이 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그릇이라는 게 정서인데 정서가 단단해서 웬만한 거에도 좀 편안함을 찾고 이럴 수 있는 게 균형 있게 발달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보고 부모님이 꼭 같이 의논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